저는 현재 금융회사 20년째 다니고 있고요. 현재 7살 아들을 둔 워킹맘입니다. 네. 제가 제 이야기 시작 전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요.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단지 한 회사에 오랫동안 버텼다는 계기로 인하여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첫 강의예요. 많이 떨리지만 실수하더라도 응원해 주시고 이해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네. 네. 여러분 혹시 존버라는 단어 아시고 계세요? 네. 사전 찾아보니까 존버라는 뜻은 엄청나게 버티다라는 단어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네, 아시죠, 여러분? 네. 근데 요즘은 주식에서도 많이 쓰고 있어요. 존버. 네. 존나 버티다. 네. 혹시 열심히 버티고 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 지금 열심히 버티고 있다. 먼저 드시는 분. 네. 1등이 어느 분일까요? 네. 제가 선물을 먼저 준비했는데요. 여기 앞에 계신 남자분께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손을 들어주셔가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회사에 22살에 입사를 하게 됐어요. 네, 특별히 학교 다니면서 사춘기도 따로 없었고 친구들하고도 트러블도 없었고 되게 평범하고 되게 잘 지내는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회사를 다니면서 안 겪던 사춘기도 겪고 더 많은 방황 그리고 아픈 성장통을 좀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성장 과정을 함께 겪어준 회사를 감사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네. 이상하죠? 회사가 감사하다니. 저는 이왕 감사한 거 내가 한번 존중을 한번 해볼까 하면서 책도 내보고 나와 회사를 존중하며 버티자라는 존버니를 애칭을 제가 만들면서 아직도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회사를 입사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몇 개 해봤었던데요. 그 중에서 기억나는 거는 고깃집에서 알바를 했던 거 기억이 나요. 네, 알바를 하게 된 계기는 시급이 일단 셌어요. 그 당시에 5,500원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고깃집은 불판도 무겁고 반찬들이 아주 무겁기 때문에 서빙이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빙을 하다가 도저히 난 안 되겠구나. 육체노동은 나하고 안 맞는구나 하고 제가 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어느 손님이 잘 잘라주셨다고 고기를 팁을 한번 주시는 거예요. 네, 처음에 10,000원을 받았어요. 근데 두 번째는 어느 가족을 고기를 많이 잘라드렸는데 그 다음에 30,000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래서 돈이 나올 것 같은 손님을 쫓아가요. 그래서 50,000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게 뭐냐면 달리기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뭔가 단체 손님이 와요. 그럼 달려가요. 그러면 어쩌다 100,000원 받을 경우도 있었어요. 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깨닫게 됩니다. 나는 돈을 좋아하는구나. 나 돈 만지는 회사에 들어가야겠다라고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회사를 입사하기 전에 면접을 봤었어요. 저는 이 회사를 꼭 입사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2003년도였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회사가 토요일도 근무를 했었던 거 있어요. 혹시 2003년도에 토요일도 나가셨던 분 계십니까? 계시는 분 혹시? 여기 선물 하나 들고 계신데요. 같이 저희 들어도 될까요? 네, 저와 같이 라떼이신 분이라고. 네, 라떼 사람 축하드립니다. 그때 면접 보셨던 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회사가 토요일도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명혜 씨는 토요일도 나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주셨거든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일요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발등을 찍었죠, 제가.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느꼈어요. 붙었다. 나다. 내가 입사하겠다. 느낌이 왔죠. 그런데 제가
그 후부터 일요일도 나올 수 있는 애라고 회사에 각인되고 소문이 나면서 회사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저는 처음부터 좀 버텨야 하는 게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회사를 그만두고 싶을 생각이 들 때마다 일요일도 나올 수 있는 애로 찍혀서 그만두란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소가리만 하다가. 네, 그렇게 몇 년 흘러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시작은 당당하게 했지만 사실 제가 공부머리는 많이 없었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많이 못했었고요. 그 다음에 운이 좋게 입사를 했지만 입사할 때 제가 거짓말했던 거 기억이 났어요. 제가 컴퓨터를 사실 잘 못해요. 그리고 현재 운전면허도 없어요. 그 정도로 기계치거든요. 그런데 거짓말을 제가 했습니다. 저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다 잘합니다. 이렇게 처음에 거짓말했죠. 근데 문제는 회사를 입사하고 생겼어요. 회의 자료를 급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야, 너 일요일도 나올 수 있다고 했더니 일로 와봐. 너 문서 잘 만든다면서 너가 한번 회의 자료 만들어봐. 제가 그때부터 긴장하게 됩니다. 어떡하지? 좀 깨를 부렸어요. 좀 낮에 서울가에서 물건 정리도 하고 전화 받으면서 바쁜 척도 하고 미루다 밤에 컴퓨터 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회의자를 못 만들었던 거는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죠. 선생님, 제가 사실 회사에 이거 자료를 내야 되는데 제가 오늘 꼭 만들어야 됩니다. 내일 내야 되기 때문에 부탁 좀 드릴게요 하고 12시까지 선생님하고 같이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이 됐죠. 저를 부르십니다. 회의 자료 완성됐니? 네.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제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 만들었긴 했는데요. 사실 저 거짓말했어요. 컴퓨터 못하는데 잘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과는 만들었어요. 라고 하시니까 웃으시면서 야, 원래 면접을 그렇게 보는 거야. 라고 되게 쿨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괜히 긴장했죠. 그래서 한 고비를 또 넘을 수 있었어요. 회사는 나쁜 사람만 있던 게 아니더라고요. 좋으신 분도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분이 제 기억이 남아요. 또 나이가 어릴 때는 그냥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하면 넘어갈 수 있었는데 점점 나이가 드니까 사람들과의 트러블이 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그럴 때는 회피하고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웃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원래 꿈이 연예인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이 나올 줄은. 네, 그래서 원래 회사를 그만두고 연예인이 되어보자 결심을 또 한 번 했죠. 그래서 연기학원을 등록하려고 했는데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거리도 멀고 제가 다니기에는. 그래서 연기학원 등록하기 전에 이때만 해도 제가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연기학원 등록하기 전에 화면이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서 엑스트라를 한번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의도에 있는 그 태양계약이라는 엑스트라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등록하고 회사는 그만두지 않고 주말만 제가 알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 얼굴이 항상 화면에 스치기만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밖에 안 시키는 거예요. 저는 제 얼굴에 정면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떡하지 하던 찰나에 어느 단역 배우분이 펑크를 내신 거예요. 현장에서. 그래서 저한테 말하는 건 아니고 5분 정도 계셨는데 혹시 대사 3절 외울 수 있는 분 손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바로 들었죠. 근데 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0분 정도를 제가 3줄을 외우고 대사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제가 궁금하던 제 정면 얼굴을 보게 됩니다. 어땠을까요? 다짐을 했죠. 다시 회사로 돌아가자. 뼈를 묻자. 조용히 살자. 나대지 말고. 이렇게 버티면서 다시 회사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에는 기획사 명함을 받으려고 제가 명동이나 신촌을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화면을 보니까 왜 명함을 못 받았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해봤어요. 나는 과연 뭐가 맞는 일일까? 회사를 택할까? 다시 연예인을 꿈꿔볼까? 근데 우선 엑스트라를 하려면은 새벽 6시까지 여의도를 나가 있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회사는 출근 8시 반까지였고 어쩌다 회의할 때는 7시까지 나갈 때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6시보다는 더 늦잖아요. 예. 그리고 따로 대기 장소도 없었어요. 엑스트라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밖에서 대기했었고, 그다음에 사무실은 의자가 있고 책상이 있고, 그다음에 이름을 불러줄 때도 명예 씨라고 존중해 주더라고요. 이상하게 주말에 알바를 하고 평일에 회사를 가면은 의자에 앉는 순간 너무 편안한 거예요. 아, 여기구나. 왜 내가 그랬을까? 이렇게 다짐하면서 나에게 회사가 답이구나라고 또 한번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회사를 다니고 싶을 때마다 항상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을 때마다 도전해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 회사는 그만두지 않았어요. 저는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만둘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아들도 있잖아요. 좀만 더 버텨보자 이러면서 버텼던 것 같고요. 막상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실패로 돌아가면은 그렇게 회사에 감사할 수 없었더라고요. 다시 돌아가면 되니까. 회사는 몰라요. 회사 바뀌던 회사 아니던 많은 경험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회사에서 새로운 직무를 맡을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발령으로 그만두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네, 그럴 때는 그만두기보다 저 이 일보다 저 일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만둬야 돼요? 그쵸? 제가 예전에 그 결혼하기 전에 지금 남편 몰래 소개팅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당연히 새로운 남자는 이제는 보는 그날 보고 안 만나기로 마음을 먹고 그 남자친구를 다시 만났는데 더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더 잘해주게 되더라고요. 회사가 저에게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회사에 미안해. 그러면서 엑셀을 하게 되면서 저희 엄마하고 많이 운전을 하면서 엄마가 제가 운전면허가 없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운전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6시까지 새벽에 가느라고 뭐 4시에 일어나서 뭐 화장도 이쁘게 하고 나름 그런데 얼굴은 아니었지만 열심히 하고 갔는데 제가 이제 회사를 너무 다니기 싫어하니까 저희 엄마 그러시더라고요. 야, 10년만 버텨. 국민연금이라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 10년만 너가 회사를 다니면 국민연금 회사에서 너가 반, 회사에서 반 내줘. 그러면 다닐 수 있지 않겠냐? 이러시더라고요. 아, 왜 이제 말했어, 엄마? 정말 단비 같았어요. 전 돈을 좋아하니까. 네. 공짜를 엄청 좋아해요. 그러면 내 돈 안 들이고 회사에서 반을 내주면 다닐만 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 흘러 버티게 됩니다. 엑스트라가 이제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또 한 번 방학을 하게 됩니다. 예, 10년은 넘었어요. 10년은 넘었는데 제가 또 자만하게 됐죠. 또 버텨보자 하다가 이번에는 어느 상사분한테 제가 혼이 났어요. 사직서를 쓰게 되었는데 그분이 쓰라고 한 건 아니고 제가 일부러 그분한테 복수를 하고 싶어서 사직서를 작성해봤습니다. 그날도 엄청 많이 혼났어요. 인격적으로 많이 혼났기 때문에 아, 그만두면 안 되겠다. 너 내가 복수하고 그만둔다 하고 사직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쭉 쓰다 보니까 제가 그 사람의 인성은 탓하고 있지만 결론은 제 잘못인 거예요. 업무를 제가 실수했기 때문에 그분이 저를 혼냈던 건데 단순한 이유로 제가 이제 그분이 저를 혼냈던 이유를 써보니까 제가 업무를 실수를 해서 굉장히 일을 커졌기 때문에 저를 혼냈던 거를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내 탓인데 내가 왜 자꾸 이 사람을 탓하지? 하면서 사직서를 쓰다가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만두고 싶을 때 꼭 사직서가 아니더라도 내가 왜 그만두고 싶은지 글로 한번 적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글에서 내가 왜 정말 다 그만둬야 되는지, 사람 때문인지, 일 때문인지, 정확히 누구 때문인지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뭐 친구들 만나서 술 안 먹어도 되고 누구 욕 안 해도 되고 매운 음식 안 먹어도 되더라고요. 살도 빠져요. 밤에 글 쓰면 친구 안 만나면 이거는 제가 확신합니다.
어쩌다 보니 또 15년 넘고 지나다 보니까 제가 또 거만하게 회사를 그만둘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번에는 커피숍을 해볼까? 옷 장사를 해볼까? 제가 이제 그렇게 창업을 또 해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커피숍 양도양수도 알아보고 옷가게도 알아봤어요. 그다음에 나름 시장 조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나갔어야 되는데 원래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큰 이유는 사람 때문이 많이 그만두는 것 같아요. 저보다 그랬고요. 일보다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직 정복되지 않았는데 내가 과연 이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을까? 생각도 많이 들고 이 진상한테 내가 커피를 팔려면 지금부터 적을 만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전에는 내가 누구 싫어하면은 인상부터 났어요. 인상 쓰고 나 너 싫어한다. 가까이 오지 마라. 이런 태도로 돼 있었는데 제가 막상 커피를 팔려고 보니까 그런 사람들조차 좀 아까운 거예요. 아쉽고.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무슨 일을 하려면 적은 만들지 말아야겠다. 그냥 적당히 웃어주고 지내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다 보니까 또 한 번 그냥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스무스하게. 근데 결론은 제가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커피숍 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주말까지도 나와서 일을 하는데 사실 벌이가 쉽지가 않더라. 제가 돈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또 접게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 또라이 질량 법칙이라고 아세요? 예, 그 어느 조직이든 있잖아요. 그 일정량의 진상, 무능력자, 얌체 등 일명 또라이 계단에 존재하는 뜻인데요. 보통 또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나이 많은 꼰대나 상사분을 가르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나이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외모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한번 당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누군가 저 때문에 그만두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들었던 기억이 나요. 저도 궁금한데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전에 듣고 좀 억울했어요. 기분도 나쁘고요. 제가 좀 잘해줬었거든요.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도 했죠. 기분이 나쁘다. 절대 누군가한테 잘해주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그러면 뜰 거면 얌전히 그만두지. 왜 내 핑계를 대고 그래? 유치하다. 이렇게 제가 속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좀 제가 다짐하게 됩니다. 나는 남 핑계 대면서 그만두지 말아야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먼저 그만두거나 결코 지지 말아야지. 이렇게 제가 혼자 저와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람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거나 할 것 같으면 일단 간을 봐요. 정말 상또라인지 그냥 좀 견딜 만한 상대인지를. 정말 또라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저는 피해요. 일단 백기를 들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내가 너보다 더 오래 다닐 거다 라고 주문을 외워요. 그리고 그러면 진짜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희한하게. 하느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저 교회 안 다니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그 사람을 그 사람대로 이해해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어려운 건데요. 점심도 일단 제가 같이 먹어보자고 얘기를 해보고 그 사람을 편견 없이 오해 없이 제 느낌대로 알아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말 듣지 않고. 그러면 또 그 사람 그대로 이해가 되고 또 견뎌지더라고요. 이제 또 버티고 나서 이제 와서 느꼈던 점은 제일 좋았던 점은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 그다음에 무서웠던 상사 이런 분들 뒷모습을 볼 때 가장 통쾌했어요. 퇴직하는 모습을 볼 때가. 그때 저 원래 인사를 잘 안 하는데 문 앞까지 제가 고개 숙이면서 있었던 기억이 나요. 안녕히 가세요 라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몇 번 보니까 오래 다녀야겠다. 은근히 이게 재밌더라고요.
솔직하면 안 되는데. 여러 명을 떠나 보내드리고 저도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결혼이라는 걸 좀 하게 됩니다. 저도 원래 결혼하면은 회사는 당연히 그만둬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 무조건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을 버텼었는데 이상하게 결혼을 하게 되니까 저를 좀 어리게 봐주셨던 상사분들이나 그다음에 잔소리 많이 하셨던 분들이 이상하게 어른으로 대접을 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만 오해였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면서 안정도 되고 내 편이 있다는 든든함에 또 편안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희 신랑이 착해요. 예. 그래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거짓말을 했네요, 순간. 그다음에 다음 목표는 집을 사고 나서 이제 그만둬야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혹시 돈을 현금으로 주고 집 사신 분 계십니까, 여기? 없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도 대출을 끼고 집을 샀기 때문에 은행의 노예입니다, 현재. 그래서 저도 사실은 부자 남자 만나서 대출 없는 집을 사고 싶었거든요. 저희 신랑이 착하긴 하지만 이래요. 어쩔 수 없이 맞벌이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행복하게 맞벌이 벌고 있습니다. 말이 중간에 꼬였는데요. 첫 강의입니다, 여러분. 많이 이해해 주세요. 네. 대출이 저희 힘이 되더라고요. 버팀을 함께하는 동반자. 이거 회사를 버티는 동반자라고 해야 되는데 말이 좀 중간에 또 꼬였던 것 같아요. 네. 대출도 동반자, 회사도 동반자. 네. 제가 감히 여러분 인생에 무조건 버티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1년이라도 2년이라도 버티는 습관을 가져보고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극복하고 내가 져서 이 회사를 나가는 게 아니고 견디고 이것만은 꼭 이기자. 이런 각오로 회사를 견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멋진 인생 견디고 버텨야 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를 보내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